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를 잠깐 들으실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시죠? 먼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자, 한동훈 장관 목소리를 듣고 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이번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가짜로 판명이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패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고 있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인터넷 매체 그 더 탐사가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야당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청담동 술자리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용산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이런 TV조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돌려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승전 김건희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 중단 없이는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런 인식으로는 이 사태의 본질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본류는 이렇습니다. 네. 이 양평군의 15년 넘는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국도 6호가 굉장히 밀집돼요. 특히 주말에는 두물머리 인근에 사람들이 밀집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도 6호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에만 20억 원 이상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 일환이 이렇게 15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과 20억 원이 넘는 용역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 5월 달에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안이 드러난 거예요.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안 인근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투기에 관여했다. 이렇게 명징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대의 땅이 있고 선산으로 상속받은 것도 있지만 그 후에 매입한 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안으로 바뀐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으니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청담동 술자리와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정전 그 민주당 당적의 양평군수 땅과 관련해서도요. 2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에서 추가 인근 지역을 매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도로였고 사유지였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언제 본격화되느냐. 김성교 전 의원이 양평군수 일대 2017년도에 5개년 중점 계획으로 태운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예. 그렇다면 민주당, 그것도 향후에 민주당의 양평군수가 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뚫었다는 겁니까? 도로는 어느 개인의 땅이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0평도 안 되는 땅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흐리지 말고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됩니다. 저는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의 예타 이후에 건설된 고속도로 중에서 14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야 이거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고속도로 변경한 거야 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많이 흔히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14개 그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단지 이게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으니까 문제가 돼 라고 시작이 됐는데 논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럼 이란대로 가면은 거기는 정동균 군수가 있는 땅이 그 주변에 있네? 야, 그럼 뭐야? 그럼 당신이 더구나 그것도 예타 발표하기 4개월 전에 땅을 샀네? 그럼 야, 당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동균 군수 얘기는 자,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무슨 물타기입니까? 물타기라는 것은 원래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바꿨다라고 예. 주장하는 것에 물타기하지 마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자, 2020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예? 3월 달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용역 업체 2곳이 선정이 돼서 그 용역 업체가 지금의 안과 비슷한 안을 5월 19일 날 국토부에 보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 게 5월 9일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용역 업체들이 바뀐 정권을 위해서 그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네.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용역업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발주를 준 기관은 양평군이고 그 당시 양평군수는 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조 7,700억짜리 사업이 국책 사업이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크기, 아파트 3,000세대가 들 수 있는 땅의 크기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정 전 군수, 양평 군수가 땅 산 거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의 땅이 그렇게 많은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이 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갑자기 어느 순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닫고 이거는 알아서 해라. 유체이탈하고 있는데 예? 여기 민주당이 낄 틈이 어디 있다고 민주당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의 지금 그 당시 양평 군수 정동균 군수가 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건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네. 근데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땅이에요. 네. 그 땅 통과되기 4개월 전에 자기 부인 이름으로 땅 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양평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인근의 땅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 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제 네.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 이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먼저 자기들이 먼저 밝혔어야죠. 김건희 여사 땅 의혹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민주당 전 군수 땅이 여기 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거는 뭐냐면 네. 김성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땅 다 허가 내줬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아까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저 부분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왜? 내가 당신이 다 허가 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김성교 의원이 그걸 공개석상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논란이요. 지금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거기 그 김건희 여사 땅이 있어. 근데 처음에 알고 보니까 주변에 왜 그러면 정동균 군수 땅이 있어. 다 예? 이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바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최재관 그 당협위원장, 그 지역의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정동균 군서가 이 노선에서 좀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바뀌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처음에 첫 번째 안은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해요. 예, 예. 그게 환경 문제라든가 이용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첫 번째 안이 상식적인가? 아니면 이번에 바꿔서 하겠다는 안이 상식적인가? 그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테니까 저는 바뀐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충분히 이제 좀 이게 워낙 또 엇갈리는 사안이고 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좀 드렸고 이제 또 조금 이제 좀 진도를 또 빼보겠습니다.